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 한국 남자와 연애하는 자신의 딸을 반대하고 있는 독일 부모님이 계십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카타리나입니다. 저에게는 남편과 늦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30년 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고 태어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먼저 보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죠. 물론 몇 번이나 아이를 가질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가슴에 묻은 자식을 생각하니 차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9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저희 부부에게 정말 기적처럼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는 꼭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소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입덧이었는데요. 소시지나 빵은 전혀 입에도 대지 못했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하는 독일식 양배추김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세상에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산일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아 있었는데 피가 비추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집에 함께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바로 응급분만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 아이는 아직 태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바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인큐베이터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너무 작아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지만 다행히 우리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제품에 안긴 아기를 마주했을 땐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기에게 강인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에밀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과거 먼저 떠나보낸 아이를 생각하며 에밀리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며 남편과 함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키우게 되었죠. 사실 에밀리아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고 특히 외국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특히 남편은 에밀리아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너무 밤 늦은 시간엔 나가지 말고 옷도 너무 짧은 건 되도록이면 입지 말라고 했죠. 게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꼭 먼저 집에 데려오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는지 점점 저희와 하는 대화는 줄어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날부터는 방 안에 들어가면 항상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딸애와 대화를 해보기로 했었죠. 사실 알고 보니 에밀리아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딸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한 번도 남자친구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전 그동안 남편이 딸아이를 조금만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심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했는데 처음엔 놀란 기색이 역력하더니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궁금하기는 했는지 바로 인사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소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도 하고 미리 요리할 재료를 사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밀리아의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죠. 초인종 소리가 들려 바로 문을 열어준 그 순간 현관문 앞에는 에밀리아와 함께 서 있는 동양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에밀리아 혹시 이 사람이 남자친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남편은 조금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동양인 남자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우선은 손님이 왔으니 저희도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 에밀리아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정호였고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정호는 독일의 뮌헨 공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건축 분야를 전공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건축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독일에선 살 생각이 없는 거냐고 말이죠. 그 순간 에밀리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정호와 사귀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가보고 싶어졌고 나중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죠.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딸인데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니요. 저는 물론 남편도 꽤나 충격을 먹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물어보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조금 더 생각해보자며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도 에밀리아의 의견은 일관됐으며 꽤나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억압해서 이렇게 돼버린 것인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에밀리아에게 남자친구와도 당장 헤어지고 한국에 가겠다는 소리도 다신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사실 에밀리아를 위해 일부러 독일까지 와준 건 너무나 고맙지만 소중한 딸애를 낯선 나라에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당장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국에 자식을 혼자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잠잠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에밀리아가 갑자기 자기와 함께 한국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직접 한국이란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한국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며 저희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아이를 말렸죠. 사실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간다고 해서 크게 생각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원하니 한 번쯤은 져주며 가주기로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한국에 가자고 하니 에밀리아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 가준다고 할 걸 그랬습니다. 에밀리아는 바로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크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죠. 게다가 공항을 돌아다니는 로봇이 있었는데 짐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에밀리아의 남자친구를 만나 듣게 되었는데 그 로봇은 승객들의 짐을 직접 운반해주는 로봇이라고 하더군요. 로봇에게 목적지만 입력하면 짐을 알아서 가져다 놓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은 엄청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길가에 그냥 두고 흡연을 하러 가거나 저 멀리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죠. 저희 가족은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저 짐들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어쩌나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희에게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흡연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짐에 손을 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말이죠. 사실 유럽 쪽에서는 소매치기와 관련된 문제가 늘 말썽이라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익숙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놀랐던 것들은 이제 시작이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의 나이대가 저희 부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어를 하시더군요. 게다가 수준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여쭤보니 택시기사를 하기 전 독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놀기만 하는 것도 적적해서 택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택시기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호텔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선 호텔리어가 직접 나와서 짐을 받아주고 체크인도 바로 해줬습니다. 원래는 에밀리아의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신속한 체크인 덕분에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한국을 조금 더 구경해보기로 했죠. 한국에서는 가장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해서 다 같이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에밀리아가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도 조금 배워서 덕분에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처음 타게 된 지하철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섭니다. 게다가 지하철이 도착해도 먼저 타겠다고 밀지 않으며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지하철 안은 음료수 캔이나 휴지 등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사실 독일 사람들은 쓰레기나 빈병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쓰레기를 자신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조금 살펴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독일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지하철을 내릴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하철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저희 가족이 먼저 내려도 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많이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곳곳을 구경하다 보니 금세 저녁이 되었고 에밀리아의 남자친구인 정호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정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강남에 있는 한식집을 미리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갈비와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그때 한국 음식을 처음 먹게 되었고 한국 음식이 그렇게까지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문한 메뉴는 갈비였는데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고 심지어 무료로 리필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국의 음식을 맛보며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질 때쯤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에밀리아와 정말 진지하게 사귀고 있으며 저희만 허락한다면 결혼까지도 하고 싶다고 말이죠. 이어 에밀리아는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통역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이 그렇게까지 국적을 초월하며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내 자식이 외국에서 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경험해본 한국은 사람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독일과는 차원이 다르게 시민의식도 높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아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관련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남자친구인 정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은 내년쯤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아직 독일에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딸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 해요. 한국 남자와 연애하는 딸을 반대하던 독일의 부모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카타리나 씨와 에밀리아 씨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